당신의 책을 배달해 드립니다. 책 배달부 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오늘은 10월의 소확행 두 번째 리뷰 시간인데요. 이번 달에는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작가 최 사장의 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서 리뷰도 마찬가지고 소확행 리뷰도 전반적으로 제가 맡은 부분을 아우르는 것보다는 제가 읽었을 때 도움이 많이 되고 삶에 좀 적용시켜 보면 좋을 만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뒷부분 중에서 작가가 언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너무 참신하고 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에서 얘기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번외편으로 이기주 작가님의 말의 품격 그리고 언어의 온도 이 두 가지 책에 있는 말을 하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란 무엇일까요? 언어란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다라고 작가가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하고 좀 짧은 시간 동안 최대의 효율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언어만한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언어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 작가가 의도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작가의 생각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하듯이 다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이제 또 나의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했을 때 타인이 오해를 하거나 곡해를 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나의 생각을 고스란히 100%다 전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이 작가는 언어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두 가지 방향이란 첫 번째는 언어의 양을 늘리는 것, 계속해서 설명을 통해 자기의 의사를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의 양을 현격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구절구절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함축적으로 의미를 내재해서 시라고 하는 표현으로 독자들이나 아니면 타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를 쓴다는 것. 학창 시절에 시집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되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시절이 사춘기고 그 감정적인 것들을 폭발할 수 있는 창구가 시라고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꼭 말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축적인 의미를 읽다 보면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기주 작가님의 말의 품격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싸이 씨의 이야기를 일례로 소개를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단결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말의 분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싸이 씨가 2012년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강남 스타일로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것도 화제가 됐을 거예요. 미국 MBC TV 엘렌 드제너러스 쇼에 싸이 씨가 출연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엘렌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이힐을 신고 이 춤을 따라해도 괜찮은가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럼요, 이 춤을 출 때는 의상은 고급스럽게 입어야 하고 춤은 산티나게 춰야 해요. 좀 이렇게 라임을 굉장히 잘 살리시더라고요. 영어를 할 때도 싸이 씨가 나와서 인터뷰나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영어에서도 라임을 굉장히 잘 살리시는데 길게 말하기보다는 좀 더 짧은 문장 안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분명한 의사의 소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작가는 책을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건 저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쓴 책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책을 다시 읽게 된 계기가 육아로부터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현실적인 도피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거창하게 아이를 위한 공부, 나를 위한 공부도 있겠지만,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만족도 있었고, 또 읽는 내내 뭔가 현실적인 그런 고통이나 어떤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작가는 시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 문장들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타인의 말이에요. 작가가 노량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험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대요. 그때 수험생들이 복도에서 깔깔깔깔하고 웃는 모습을 보고 너무 궁금했대요. 왜 재밌어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작가가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지금 많이 웃을 수 없는 이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어떤 기준에 내가 적합하게 살아가지 못한다. 그들의 어떤 기대치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괴감에서 비롯된 불안과 불만이 학창 시절에 느꼈던 그런 즐거움을 많이 줄어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타인의 말에
너무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이 느끼는 행복을 찾아라. 그게 바로 타인의 말에 대한 자신과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작가는 타인의 말에 이어서 내면의 말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한 공간, 나만의 시간을 가져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줘라. 그게 이제 정확히 이제 점점 생각이 흐르다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큰 어떤 카테고리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무겁겠지만 받아들이고 자신의 노후,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고를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총이라고 하는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언총이라고 하는 게 바로 말무덤이에요. 총이 무덤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말무덤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게 되었는데, 마을에 흉흉한 일이 있거나 누군가를 막 욕해야 되는 상황, 누구 때문에 뭔가 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서 막 나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묻어버린대요. 그래서 말의 장례를 치른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누군가 타인을 지정해서 막 비난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땅에다 대고 말한 다음에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진행된 후에는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법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되게 흥미롭죠. 제가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책을 전반적으로 다 읽었을 때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읽었기 때문에 좀 많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 쉽게 막 넘어갈 수 있는 책은 아니더라고요. 너무 그렇다고 철학책처럼 너무 무겁거나 아주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관계나 아니면 사회라던가 인간이라던가 언어라던가 다양한 시각으로서의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질을 높일 수 있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관계를 맺어가면서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을 숙지하셔서 그런 것들을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면 조금 더 행복하고 좀 풍요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자매님께서 이 책을 아우르는 정리하는 챕터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좀 더 열심히 부지런히 또 건강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메신저가 되기 위한 다양한 영상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희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 배달부 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